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소개할 자연과학의 이지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Q&A를 포함하여 약 1시간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은 모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 끝나고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과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연과학은 프리클리니컬 이미징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중 뷰억스사의 인비보 이미징 장비를 오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뷰억스는 엑스레이 디텍터로 시작한 의료용 영상 장비에 특화된 전문 기업으로 옵티컬 인비보 이미징 장비를 2016년도에 출시하여 현재까지 국내 50여 곳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뷰억스사의 인비보 이미징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이란 광학, 즉 옵티컬 이미징 장비로 인비보에서 발산되는 플로루센스와 루미너센스 신호를 이미징하는 장비입니다. 인비보 옵티컬 이미징은 크게 플로루센스와 루미너센스로 두 가지 이미징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플로루센스 이미징은 세포, 조직 또는 생체 내에 형광 물질이 주입되어 외부에서 조사한 빛을 흡수한 후 익사이테이션 된 빛이 에미션할 때 이를 감지하여 이미징하는 것입니다. 반면 루미너센스 이미징은 발광되는 빛을 이용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반딧불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발광 물질인 루시페린이 루시퍼레이즈에 의해 산화되면서 빛을 내게 되고 이를 이미징한 것입니다. 연구자가 추적 관찰하기 원하는 세포나 조직 또는 동물의 유전자에 루시퍼레이즈를 트랜스펙션시키고 이미징하기 전 단계에서 루시페린을 투여하여 반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두 이미징 기법 모두 빛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획득하고자 하는 신호에 따른 적절한 필터와 다크룸이 필수적입니다. 뷰억스는 하이엔드 이미징 시스템인 아트와 엔트리 레벨 이미징 시스템인 스마트 LF 그리고 스마트와 엘리트를 비스큐 인비보 시리즈로 출시하였습니다. 스마트 LF는 작은 공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엔트리 레벨의 이미징 시스템으로 많은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각 기술이 적용된 S-CMOS 카메라로 고감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빠른 프레임 레이트로 인해 리얼타임 이미징 분석의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트는 고감도 형광 및 생체 발광 이미징을 위한 하이엔드 이미징 시스템입니다. 높은 민감도를 가진 CCD 카메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칠러를 장착하여 마이너스 100도까지 냉각할 수 있는 쿨링 시스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스펙트럴 언믹싱 기능이 필요 없는 LED 라이트 방식을 탑재하여 텅스텐 램프 방식보다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즉 SNR이 높은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텅스텐 램프의 경우 히팅 시간이 필요하지만 LED의 경우 필요하지 않아 빠르게 실험 진행이 가능하며 수명이 길어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대 10마리 마우스를 한 번에 이미징할 수 있는 폭넓은 필드 오브 뷰를 가지고 있으며 노출 시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어 미세한 신호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뷰억스사에서 직접 제작한 비스큐 인비보 시리즈 전용의 지능형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타임랩스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카이네틱스 분석, 그리고 마스크 기능, ROI 분석, 형광과 발광 이미지 머지, 리포트 모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은 온콜로지, 파마콜로지와 토시콜로지,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카이네틱스 어널라이시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셀 테라피,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엑소좀 연구 개발의 필수 스텝으로 모니터링 분석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형광 다이, 나노파티클 개발에도 인비보 테스트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콜로지 분석에 대해 이미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브레인 튜머 모델을 제작하고 치료제를 투여하여 약물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약물을 트리트한 개체에서 튜머에 대한 신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양 치료제의 효과를 이미지상에서 비교하고 또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즉 ROI를 타겟 부위에 설정하여 프로파일링함으로써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통계 그래프는 브레인의 ROI 값을 획득한 후 그래프를 그린 것으로 컨트롤군 대비 트리탄군이 확연하게 종양에 대한 신호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와 그래프를 통해 치료제의 투여 시점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또한 혈액암 모델의 제작 성공 여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온콜로지 분야에서 종양이 그로스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브레인 튜머의 경우 원발 부위 주변으로 그로스되지만 혈액암과 같은 오스토트로핀 모델의 경우 전신에서 종양 신호가 관찰되기 때문에 ROI를 그리는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ROI를 설정할 때 종양 부위의 마진을 따라서 설정하거나 혹은 전신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은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목적으로 체내 분포 모니터링을 통해 생체 분포 및 대사, 배설까지 결과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분석법입니다. 또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하여 셀 테라피를 진행하는 경우 세포의 생착이나 유전자의 잔존과 활성 파악 등 치료제의 작용 기전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약물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다양한 프로세스인 타겟 셀렉션, 리드 디스커버리, 메디컬 케미스트리, 인비트로 과정을 거친 후 인비보로 넘어오게 됩니다. 특히 임상 전 인비보 테스트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치료제에 적합한 질병 모델을 개발한 후 약물을 밸리데이션하고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미징 결과를 통해 약물별 적정 용량을 찾거나 타깃 장기로 약물이 흡수되는지 혹은 체내 잔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NIR 플로르센트를 레이블링한 엑소좀을 복강 내 투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 분포를 확인한 데이터로 투여 직후부터 2일까지 이미징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을 중심으로 체내에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징을 통해 체내 분포를 확인하여 어느 장기에서 활성화를 보이는지, 활성화되는 시간, 잔존 기간 등을 확인,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마콜로지와 토시콜로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백질이나 약물에 플로르센트나 루미너센트 다이를 레이블링하고 이를 마우스에 주입하여 체내 형광 또는 발광 신호를
발광 신호가 있는 곳을 디텍션하여 약물 동력학 또는 독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플로리센트가 레이블링된 안티바디를 텔리베인으로 주입한 뒤 24시간부터 168시간까지 신호를 추적, 관찰한 데이터입니다. B 안티바디보다 A 안티바디가 처음 24시간과 48시간에서 신호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72시간과 168시간에서는 B 안티바디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 안티바디가 배출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에서 이미징한 후 각각의 장기와 종양을 적출하여 익스비보에서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각 안티바디별 타깃 장기에 따라 신호를 확인함으로써 종양과 폐에 A 안티바디가 보다 높은 집정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ROI 값을 비교함으로써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이네틱스 어널라이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지속적으로 체내에 필요한 물질들을 세포로 운반함과 동시에 노폐물을 수집하고 이러한 혈류는 항상성 메커니즘에 의해 제어됩니다. 많은 질병은 혈액의 흐름을 변경하기 때문에 혈류를 확인, 분석함으로써 병리학적 상태를 파악하고 약물의 체내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랩스 이미지는 ICG를 테일베인으로 주입한 후 뇌 혈관에 ICG가 순환하는 것을 이미징한 데이터입니다. 왼쪽은 혈류가 정상인 마우스이고 오른쪽은 빛을 이용하여 우내로 들어오는 동맥 혈류를 차단하여 혈류압을 떨어뜨린 마우스입니다. 이를 통해 뇌동맥 협착증 및 혈류와 관련된 질병인 뇌졸중 등에서도 혈류 변화를 확인하여 연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뷰에서 로우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피처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클릭만으로 IMAX부터 NGO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좌측은 슈도 컬러가 화이트부터 레드까지로 표현된 로우 이미지며 우측은 다이엔지오를 피처맵으로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다이엔지오 이미지를 통해 형광 다이가 어떤 혈관을 통해 흘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피처맵은 우측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클리브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자동으로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앞서 말씀드린 분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브레인 튜머를 컨트롤과 비교하여 종양의 그로스를 확인하고자 한 이미지입니다. 먼저 스크린 스트레치 창을 통해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히스토그램은 영상 내 픽셀 인텐시티의 분포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화면 스트레치 창의 최대값을 숫자로 입력하거나 히스토그램 아래에 작은 삼각형을 이동하여 이미지 시그널 값의 윈도우 레벨, 밝기나 콘트라스트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프로퍼티 창에서 슈도 컬러를 원하는 색으로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라운드 필터 값을 변경하여 좀 더 부드러운 시그널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를 강조하거나 주변 신호를 구분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널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ROI를 활용해야 합니다. 좌측 하단의 툴박스에서 원하는 ROI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C 모델 등과 같이 시그널의 마진이 선명한 경우 오토 ROI를 선택하여 시그널 위치와 같은 ROI를 그려 ROI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소트로핑 모델 등 홀바디를 확인하거나 마진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렉탱글이나 폴리곤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부분을 ROI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크린 스트레치의 값을 조절하여도 ROI 값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는 이미지를 좀 더 분석하기 편하게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ROI 값의 유닛을 인텐시티, 레디언스, 레디언트 이피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크기의 ROI 영역을 설정하여 비교하고자 할 땐 복사 및 붙여넣기를 통해 간단하게 같은 크기를 가진 ROI 내 시그널을 비교할 수 있고 리포트 모드를 활용하여 각 영상별 이미징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그널 값을 비교하여 종양 모델 제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양이 그로스되는 크기를 신호 세기가 차이 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양의 전이를 관찰하거나 특정 시점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종양의 신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여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데이터는 플루오르센트가 레이블링된 약물을 주입한 후 체내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 이미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스크린 스트레치 창에서 시그널 값의 윈도우 레벨, 밝기나 콘트라스트를 조절하여 약물 대사가 주로 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경우 상단의 백그라운드의 오토플로렌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우스 미정맥을 통해 형광물질을 주입하였기 때문에 꼬리에서도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논문에 게재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광물질의 실제 신호만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마스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마스크 아이콘을 선택한 후 좌측 하단의 툴박스에서 원하는 마스크 도형을 선택하여 마스크 영역을 지정합니다. 저는 폴리곤 모양을 활용하여 마스크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한 영역 밖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마스크 영역으로 확정됩니다. 전체 영상에서 마스크 영역을 제외한 부분은 백그라운드로 설정되며 백그라운드 영역은 더 이상 신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만 시그널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랩스 영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좌측 다리의 대퇴동맥을 제거하여 하지의 이스케미아 모델을 이미징한 타임랩스 영상입니다. 이러한 타임랩스 영상을 분석할 때 영상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을 더블 클릭하여 다이나믹스 포인트로 지정하면 해당 지점에 다이나믹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 픽셀의 다이나믹스를 시간에 따른 형광신호색의 변화 그래프로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픽셀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형광신호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태틱 이미지와 동일하게 슈도 컬러를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이나믹스 포인트와 그래프의 선 색깔이 동일하게 표현되므로 한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획득한 타임랩스 영상으로
카이네틱스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처맵 이미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분석 창의 우측 상단에 피처맵의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납니다. 해당 데이터는 개발 초기에 준비된 타임랩스 데이터로 현재는 IMAX, iArrival, FluentNGO만 피처맵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어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이상의 피처맵 형태로 표시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의 비디오 컨트롤 바에서 불러온 타임랩스 영상을 재생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재생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 좌측 다리의 대퇴동맥을 제거한 부분은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혈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 모델을 제작하거나 혈류 분석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사전에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징 실험의 세팅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광의 경우 세포의 루시퍼레이즈가 잘 발현되었는지 인비트로에서 확인하고 마우스에 주입할 세포 농도를 대략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다양한 농도의 세포를 마우스에 각각 투여하고 시간 및 날짜에 따라 인비보 이미징을 확인하고 이후에 엑스비보 이미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 곱하기 10의 4승에서 인비트로 신호가 확인되었다면 인비보에서는 더블링하여 0.5 곱하기 10의 4승, 1 곱하기 10의 4승, 2 곱하기 10의 4승, 4 곱하기 10의 4승, 8 곱하기 10의 4승으로 한 5마리 정도 테스트하여 적정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광의 경우 먼저 관찰하고자 하는 물질과 태깅이 원활한 형광 물질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에 관찰하고자 하는 물질의 형광 물질을 태깅하고 인비트로에서 적정한 파장대를 확인하고 선정합니다. 그 이후에 인비보에서도 적절한 파장대 및 노출 시간을 선정하고 시간이나 날짜에 따라 이미징을 획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 과정은 어플리케이션별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을 정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ROI를 지정하여 정량적인 분석이나 비교가 가능하며 약물이나 치료제를 주입한 다음 이미징하였을 때 신호 추적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이미징 장비에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태깅한 형광이나 발광 물질이 떨어져서 분리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입한 약물이 어디서 작용하는지, 어디서 활성을 띠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용할 물질이나 약물에 형광 다이를 태깅시키거나 혹은 태깅이 어렵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의 스펙트럼 300나노미터에서 1200나노미터 파장대에 따른 신호값을 프로파일링한 다음 광음향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입한 약물의 뇌흡수 판별에 대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서 소개드렸던 내용 중 블러드 플로우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미징한 다음에 정적 영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약물 종류나 업테이크 기전, 익스크리션 속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형광 백그라운드와 주변 시그널 간섭에 대한 질문은 형광의 오토플로우는 형광 자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징 때부터 제거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remove 펑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변 신호의 간섭의 경우 어떤 신호냐에 따라 제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